안녕하세요. 뉴스와 사람들입니다. 대민주시민의 뒤통수 가격에 김경수 메시지로 다시 소환된 게 12.3 내란 사태 당시 김경수의 행보입니다. 윤석열로부터 사면 복권되어 독일에 있던 김경수는 민주당이 비상계엄을 해제시킨 4일 급히 귀국한다는 메시지를 올리는데 거기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번 사태의 책임을 지고 내각이 총사퇴하는 게 순리입니다. 여야도 더는 정쟁할 상황이 아닙니다. 지금 국회가 나서서 국회의 중심을 잡아야 합니다.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 위기관리 중립내각을 이끌어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금의 국정마비 공백을 메울 도리가 없습니다. 자, 흥미롭게도 같은 날인 4일 박선원 의원은 이동영의 EJ에 출연해 이렇게 발언했습니다. 지금 국회 본회의장을 지키고 있습니다. 아, 3교대 하시는군요. 3교대. 예.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12시부터 이제 8시까지 이제 한 그 임무인데 그때 이제 의원님들이 서로 말씀을 나누시는데 이제 하나는 거국 중립 내각 아이디어를 김한길이가 지금 계속 그동안 해왔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 김한길이 총리가 되면서 거국 중립 내각을 하자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지금 대통령하고 먼저 만났고 그 다음에 이제 한동훈, 한덕수, 그 다음에 추경호가 이렇게 만난다. 그래서 분명히 여기다가 무슨 뭐 예를 들면 뭐 믿거나 말거나 하지만 김경수도 껴준다. 뭐 이런 말까지 지금 나오는 그런 판이기 때문에 믿거나 말거나 하지만 김경수도 껴준다. 뭐 이런 말까지 지금 나오는. 자, 다시 보면 소름 돋는 발언이 아닙니까? 그래서일까요? 박선원 의원은 김경수를 겨냥해 윤석열의 탄압받은 자, 윤석열의 사면받은 자라는 글을 올렸다 내렸습니다. 자, 지난 필리버스터 중에 노무현 대통령을 언급하며 울었던 박선원 의원은 5년간 노무현 대통령을 모셨고 특히 국정원 넘버2의 정보력을 관리했던 역량을 비추어 봤을 때 결코 허튼 소리를 할 리는 없겠지요. 박지원 의원 역시 윤석열 측근으로부터 거국내각 총리직을 제안받았으나 거절했다고 폭로한 바 있습니다. 윤석열의 집권 연장 꼼수에 넘어갈 정치구단이 아니었겠지요. 이런 박지원이 김경수의 사과 주장에 대해 얼마든지 충고를 할 수 있는 문제고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문제지만 지금 전열에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최민희 위원장도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대권을 꿈꾸시는 여러분 감사드리며 부탁드립니다. 윤석열 파면 후 정치는 타이밍, 민주당과 나라를 이렇게 이끌 거야부터 내놓고 정직하게 시작하세요 라고 일갈했습니다. 자, 김경수 발언 하나에도 예민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아직도 내란을 제압해가는 과정이라는 데 있습니다. 즉, 내란 세력들이 다시 정권을 유지하는 일이 발생한다면 대한민국은 국운을 다할 것입니다. 그러니 오로지 이기는 전략과 이기는 행동만이 존재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의 대안을 통찰하는 최경영 언론의 명문이 있습니다. 기자, PD, 라디오 진행자, 유튜버를 수십 년간 한 경영학 및 미디어 사회학 전공자로서 새로운 민주당 대선 후보들에게 조언을 하자면 당신들은 개편을 앞두고 라디오의 아침 시사 프로그램에 뛰어든 중고신입 진행자와 다름 아니라는 점을 명심하시라는 것. 단기간에 청취 점유율이 높아지는 일은 매체의 특성상 있을 수 없다. 할 수 있는 건 대중의 빈 공간을 차지하는 것. 그러나 단기간에 채울 수 있는 대중의 빈 공간은 의미 있는 2등이지 1등이 아니다. 그 2등도 매우 긴 시간이 필요하다. 역량에 따라 다르겠지만 고백컨대 난 그래서 처음부터 아예 김어준의 1위를 뺏을 생각은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다.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했고 무엇보다 꼴등에서 2위를 목표로 해도 회사에 크게 기여하는 것이었으니까 빈 공간은 중도 진보나 중도 보수였는데 그 전략 그대로 가서 2등이 되는데 2년이나 걸렸다. TV 다큐멘터리나 탐사보도로 한방 빵 때리는 것에만 익숙했던 나로서는 정말 당황스러울 정도로 긴 시간이었다. 그런데 그 뒤에 2년 후에 만약 1등이 되려고 했다면 어떻게 해야 했을까? 1등의 청취자를 완전히 뺏어오거나 아니면 1등의 반대편의 청취자들을 모두 긁어 모으거나 또는 1등이 몰락하지 않고는 방법이 없지. 이게 민주당이 의미하는 것은 뭔가? 민주당은 하나의 정당인데 거기서 2등으로 민주당의 빈 공간을 확장시켜주면서 정권교체에 기여하는 것은 쟁쟁한 후보군의 역량상 얼마든지 가능하다. 중도 진보와 중도 보수에 소구할 수 있다면 그 5%를 가져와서 95%인 1등이 확실히 이길 수 있게 해주거나 아니면 본인이 서너 달 만에 단숨에 1등의 95% 이상을 차지하면 된다. 그러려면 두 가지의 방법이 있다.
1등이 몰락하거나 1등을 넘어서는 강력한 지지율 급등 현상을 보이거나 문제가 되는 건 후자가 아니라 전자다. 1등이 몰락한다고 문제가 되는 건 후자가 아니라 전자다. 1등이 몰락한다고 그게 다 2등으로 넘어가나 1등이 몰락한다는 건 2등에게는 큰 악재가 될 수 있다. 2등은 낙담한 1등의 지지층을 흡수할 거대한 포용력과 시간이 필요하다. 그런데 지금 시간은 정해져 있다. 법적 스케줄에 따라 고작 3개월 뒤. 그렇다면 새로 뛰는 민주당 후보들은 시너지를 위해 어떤 선거 캠페인을 해야 하는가? 전략적으로 사고하라. 시너지의 총합에만 골몰하라. 당이 확실히 이길 수 있는 길로만 행동하라. 정권 교체 말고 제발 다른 모든 것은 제껴두라. 전략적으로 그걸 못하고 그냥 거대한 1등의 지지층과 쌈박질을 해서 대선 후보 경쟁을 하려 한다면 영원히 1등도 못 될 뿐 아니라 고작 2등밖에 못할 거면서 당을 거덜내게 된다. 정권 교체에 걸림돌이 된다. 그래서 내란을 일으킨 세력들에게 진다면 그 후과는 전략적으로 신중하게 남겨진 시간표에 따라 시너지만을 생각하라. 누가 되든 이길 수 있도록 생각하라. 전략적 포용과 인내는 모든 후보들, 시민사회의 모든 지지자들에게 필요하다. 내란 이후 대선에서는 내란 세력을 이기는 것 말고 다른 목표는 있을 수 없다. 무조건 이기는 행동만 하자. 자, 최경영 언론인의 분석은 김필성 변호사의 글과도 맥이 닿습니다. 갈라치기 이야기가 또 나오는군요. 제 페북을 계속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야말로 갈라치기에 매우 부정적입니다. 선거는 중도층 싸움이고 누가 더 많이 끌어안는지가 승패를 결정하지요. 이런 실용적인 이유가 아니더라도 정치라는 것 자체가 다양한 의견을 현명하게 조절해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내는 예술인지라 정치의 본질이라는 관점에서도 쳐내기, 갈라치기는 악입니다. 그런데 그 갈라치기, 밀어내기는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참는 것을 의미할까요? 제가 올린 그림들을 보시지요. 지금 누가 갈라치기를 하고 있나요? 반대로 묻겠습니다. 그럼 이재명은 저들에 대해 무슨 비판을 했나요? 무슨 갈라치기를 했나요? 이재명이 선두주자이니 기본적으로 양보하고 포용해야 하는 위치에 있다는 것까지는 알겠습니다. 그러나 그렇다는 것이 이렇게 상대방에게 총질하고 갈라치기 할 자유를 주는 게 아닙니다. 게다가 지금은 국가 비상 상황입니다. 한 발짝만 삐끗하면 내란 세력들이 복귀할 수 있습니다. 이런 아슬아슬한 때에 이런 갈라치기 발언을 쏟아내는 건 어차피 내가 대통령 못 된다면 차라리 내란 세력에게 정권을 주겠어라는 생각이 아닌가 싶을 정도입니다. 갈라치기를 하고 있는 건 지금 자칭 야권 대선 주자들입니다. 김경수가 끌어안으라고 한 당을 떠난 인사들은 저런 짓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준석과도 합쳤던 자들입니다. 그들에게 사과하고 다시 받아들이라고 말한 것이야말로 최악의 내부 갈라치기 행위입니다. 김경수가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말이지요. 그들이 어떤 분열, 갈라치기를 벌이는지 우리는 이미 지난 대선을 겪으면서 끔찍하게 봤습니다. 그런데 갈라치기를 하는 정치인들을 비판하는 것을 갈라치기라고 매도하면 그럼 그 정치인들은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분탕질을 해도 다 참으라는 말밖에 안 됩니다. 그것도 일반 국민들에게 참으라는 걸 강요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갈라치기 하지 맙시다. 민주당 정치인들 모두 말입니다. 자, 유시민 작가는 시민언론민들에 기고한 내란을 끝내는 현명한 방법이라는 컬럼에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언론은 입을 닫고 있지만 12.3 내란 이후 대한민국의 위기를 타개한 리더는 이재명이다. 그는 검찰 독재의 사법적 공격과 김진성의 물리적 테러를 견뎌내고 민주당의 총선 압승을 이끌었다. 윤석열의 비상계엄 시도를 감지하고 지속적으로 경고하면서 대비책을 세웠다. 야당 국회의원들을 결속해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신속하게 의결함으로써 윤석열의 친위 쿠데타를 꺾었고 윤석열 탄핵안을 열흘 만에 가결시켰다. 계엄의 밤에 국회로 달려왔고 날마다 탄핵 촉구 집회를 이어갔던 시민들의 응원에 힘입었지만 민주당의 실력과 이재명의 리더십 또한 인정해야 마땅하다. 이 순간 믿을 수 있는 정당은 어디며 리더는 누구인가? 민주당과 이재명이다. 민주당과 연대하는 정당들이다. 그들이 실패하면 대한민국은 몰락의 운명을 피할 수 없다. 나는 민주당이 하는 결정을 전적으로 지지하려고 한다. 획득한 모든 정보를 토대로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을 모두 검토한 끝에 내린 최선의 결론이라고 받아들이겠다는 뜻이다. 멀리서 공개된 정보만 판단하는 비평가보다는 이재명과 민주당 지도부가 더 나은 결정을 하지 않겠는가? 이것이 내가 찾은 윤석열의 내란을 끝내는 현명한 방법이다.
자, 윤석열로 망해버린 대한민국을 다시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이재명에게 국민이 줄 수 있는 가장 큰 권한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말입니다. 이상 뉴스와 사람들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